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교육 훈련을 대학의 교양학점이나 기업체 호봉 등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학업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지만은 타당성 떨어지고 실효성 없어 보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여성과 장애인 등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이런 기회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대책은 시행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군 입대자들이 학업과 진로 모색 등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좀 더 보편적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병기 현 주 일본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 경험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라를 위해 쓰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마지막 여생을 바쳐볼까 한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된 데 대해서 극단적 보수 성향의 인사란 점을 내세워 국민 통합에 부적합하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지명된 가운데 그가 극보수 관점에서 인물과 사회를 바라보거나 정책을 평가한 과거의 글들이 관심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인 비박근혜계로 꼽히는 이재호 의원이 대통령만 되면 당을 종 부리듯 하고 당은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 못한다. 국가 개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 개조가 문제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4 지방선거에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선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정원 직원 사건에 대해선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직원 감금 논란이 또다시 정치 쟁점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알려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조부가 구한말 의병장 체포에 협조한 일제 협력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를 이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밀양과 안성에서 새벽부터 대규모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밀양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유독 새벽에 큰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밀양, 안성,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젯밤 1시 무렵 대규모 연행 이런 것을 했는데 우선 밀양부터 보면 예. 조금 전인 6시 10분부터 경남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입구에서 밀양시청 직원 그리고 경찰 등 300여 명이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행정 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예. 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이 묶고 있던 움막 철거에 나서서 이 시간 현재 2곳 철거를 완료했고요. 주민들과 활동가 등은 가스통을 꺼내놓고 일부에서는 인분을 뿌리며 저항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충돌 양상입니다. 현재 밀양 지역의 국회의원 한 10여 명 그리고 다수의 사회활동가, 외부 지원가 그리고 기자들도 많이 몰려있는 등 외부 사람들만도 한 수백 명 되고요. 또 주민들 있고 주민들 원래 계셨고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 그리고 부상, 불상사 예상됩니다. 예. 계속해서 그 대치 상황이 이어지겠네요. 네네. 오전에 아마 저항이 심해서 한두 시간 안에 쉽게 끝날 상황 같지는 않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물리적 충돌했다 노인분들 아니십니까? 예. 밀양 주민들이. 그래서 인명 손상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안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아주 대규모 군사작전 같은 겁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유병헌을 못 잡는 거냐, 이렇게 질책했고, 그 자리에 또 군 장성까지 소장, 합참의 작전부장, 별 2개 소장인데요. 거기까지 참석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 한 2-3시부터 경찰들 이동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이 시간 현재 경찰 병력 6,000명이 금수원 앞에 집결해서 투입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투입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병헌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구원파에서는 엄마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예. 그 김엄마, 신엄마 이 두 엄마의 체포 작전인데요. 김엄마는 참고로 59세 그리고 신엄마는 64세랍니다. 예. 경찰이 지난달 21일 날에도 한번 여기 금수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1,300명 동원해서 8시간 동안 뒤졌는데 그때와는 달리 이번 작전, 오늘 작전에는 정복과 형사들을 대거 투입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무력 충돌, 무력 진압까지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통상 정복과 형사들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현장의 동향 파악은 물론 시위자들의 무력 시위 등 불법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서 즉 체증했다가 나중에 수사 자료로 활용하던 그런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예. 이들을 대거 투입했다는 얘기는 금수원 측과 사전 교감이 없이 강제 무력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들어갔을 때는 정보 형사 체증조가 따로 투입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에 이미 구원파와 협의가 대충 이루어져가지고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했던 겁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헬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금수원 상공을 돌면서 체포 대상자들의 예상 도주 경로 같은 거 계속 점검하는 며칠 전부터 이런 지형 정찰 해왔고 지금도 동원을 시켰고요. 또 지난 9일에는 안성경찰서에서 소방당국, 의료진 등 관계기관까지 참석한 대규모 대책회의를 통해서 기관별로 임무를 분장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대비책을 썼습니다. 즉 이 말은 소방당국이나 의료진 이 말은 진압 과정에서 무슨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송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진압, 압수수색 정도가 아니고 가서 진압, 해체시키는 군사작전에 가깝습니다. 한편 금수원 측은 원래는 오늘 7시 그러니까 약 한 10분 전쯤에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예.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아직 속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무튼 오늘 오전 내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아무튼 그 인명 피해는 좀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의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이 지명이 됐는데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기자만 하다가 바로 총리에 지명된 것,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충청북도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의외성을 찾는데, 예. 어디 출신보다는 행정 경험 하나도 없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옛날에 뭐 그 고대 김준범 총장처럼 뭐 전 사회가 떠받드는 그런 그 원로급은 또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의외성이 있는데 중앙일보 전 주필 문창극 30년 언론인이었으니까 그가 쓴 글로 그를 가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박근혜 의원 시절에는 박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가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들이 뭐 이명박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판적이었다가 대통령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했고요.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은 좀 깎아내리는 글을 많이 써왔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 참사 뭐 다 기억하실 텐데요. 철거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돌아가시 희생됐죠. 그때는 그 작전 총책임을 맡았던 김석기 서울경찰총장을 이대로 사직하고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석기를 좀 보호하자.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해서 예. 용감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런 말도 있었는데 2010년 9월 16일자 프레시안을 한번 보면 무상급식은 북한의 배급제를 떠올리게 한다. 공짜 점심이 실현된다면 도시락 싸가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이러면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빨갱이 딱지를 붙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2009년 5월 26일자 중앙일보에 자신의 이름으로 쓴 기명 칼럼 공인의 죽음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소권이 상실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SNS 보니까 뭐 박근혜 정권다운 지명이다 이렇게 또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예. 네, 여야 반응도 살펴봐야겠어요. 반응이 네.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엇갈리는데요. 네. 방금 우리 정 앵커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 그런 SNS의 반응은 상당한 비아냥으로 들리죠. 예. 여당에서는 적임자다. 뭐 당연히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항상 뭐 청와대 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국민통합과는 좀 거리가 먼 극우 보수 인사다. 이래가지고 관피아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관료들이 굉장히 강고한 조직인데 관료 경험, 행정 경험 하나도 없이 들어가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그리고 너무 시국관이 우익 쪽으로 편향돼 있다. 예. 이런 얘기 내놨습니다. 뭐 하나 더 붙이자면 말이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충청도에서 아주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충북 출신의 이런 문창극 언론인을 기용했다면 완패했다고 그쪽 사람 하나 쓰면 돌았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게 보는 것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솔직한 말로 사람 그쪽 사람 하나 장관이나 총리 앉힌다고 우리를 대통령이 되게 챙겨주나 보다. 우리도 다시 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문창극 총리 내정 지명자의 경우에 중학교 때까지만 거기서 살았고요. 예.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에서 다녀서 지금 현재 나이가 66세신데 한 50년쯤을 서울에서 지낸 거거든요. 원정만 따지면 충북인데 그쪽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자 지역 안배를 따지는 것 자체가 기계적 형평을 도모하는 거여서 예.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이죠.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기 전 주일대사는 어떤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실은 이 인사가 중요합니다. 예. 국무총리는 사실 대통령이 활동 공간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책임 총리를 명확히 해주지 않는 한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받아쓰기 총리로 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번 총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에 반하면 국정원은 지금 강력한 개혁, 고강도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병기 지금 현재 직함은 주1대사입니다만은 원래는 외무고시를 본 사람이긴 한데 여의도 정가 쪽에서 주로 많이 지냈고요. 예. 그래서 외교관 경력보다는 정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등 대통령만 3명을 모셨습니다. 그걸로 봐서 처신의 달인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리고 대통령은 못 됐지만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비서실장도 거쳤고요. 그래서 뭐 정무감각 하나는 탁월하다. 이게 뭐 그를 아는 여의도 사람들의 모든 중평입니다.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 합류를 해서 아주 확실한 친박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기억에 아직도 선명한 그 탑차에다가 돈을 싣고 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떼기로 통째로 차를 건네준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거 때 말이죠, 대선. 그때는 배달책을 맡은 좋지 않은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안기부 2차장을 지냈고요. 아마 그런 연으로 이거 국정원장으로 발탁이 된 것 같은데 정치부 기자들, 그다음에 전현직 국회의원들, 아무튼 뭐 여의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이병규 전 주일대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는 국정원 개혁을 해낼 적임자로는 조금 부적합한 거 아니냐.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알겠는데 예. 개혁적이라는 말에는 좀 갸우뚱하는 게 어제 대개의 중평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개각과 청와대 진영 개편 언제 어떤 규모로 하게 될까요? 네, 어제 이제 총리하고 국정원 굉장히 중요한 두 자리를 발표했는데 국정원장은 상당히 예상 가능했지만 총리는 대단히 뭐 비가측성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놀랐는데 그래서 중앙아시아 순방하고 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세월호 발로 더군다나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갑작스런 낙마로 좀 시간상의 차질이 생겼죠. 한 2주일 가까이. 그래서 아마 서두를 것 같습니다. 그 중앙아시아 순방 전에 청와대하고 개각 이런 것들을 문 총리 내정자, 그 다음에 현재의 정홍원 총리, 이들의 협의 모양새를 거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폭 정도 개각을 할 것 같고요. 예. 아마 경제팀하고 이번 세월호 관련 팀들은 다 바꿀 것 같고, 장관의 경우에.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들도 상당 반수 이상은 좀 바꾸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중폭 이상의 규모로 바꿀 것 같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야말로 지금 세월호 사태의 핵심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됐다가 계속 진도에 상주하면서 유가족들하고 쭉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교섭의 접점이 많이 마련되고 유가족들의 신뢰가 많이 쌓여 있답니다. 그런 평들이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해졌겠죠. 그래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어쨌거나 그 자주 바꾸는 거 사실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끝까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유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형성돼 있다면 그것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당에서는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당 출신 의원들 한 2-3명, 서너 명 장관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개각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관 한번 하는 게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한 대단한 이력 쌓이는 거거든요. 몇 명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관심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관심사가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청와대의 말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요. 예. 일단 요번 개각 때는 김기춘 실장은 유임을 시키되 그렇게 오래지 않아. 최소한 연내 또는 가을 전에 또는 7.30 재보선 전에 야당의 계속된 타겟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즉 비정치적인 타이밍에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누구를 쓰고 안 쓰고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물러나게 하면 누가 봐도 문책, 인책, 경질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양새는 피하려고 할 것 같다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예. 자신 없습니다. 네. 자, 진도와 세월호 선원들 재판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예. 어제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어요? 네. 어제 오후 2시에 첫 재판,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열렸는데 박재업 광주지검 강력부장 공판 담당 검사입니다. 공소장을 읽어가다가 울컥 했습니다. 검사가 울먹이는 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학생들의 그리고 승객들을 다수의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돼간 과정, 그리고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러면서 울먹였고,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100여 명도 함께 울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항의하고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가장 관심의 초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지금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 적용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최고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건데요. 고의성을 입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검찰과 이 선장 선원들의 변호인 사이의 유일한 핵심 쟁점이 그것이죠. 근데 선원들은 어제부터 벌써 우리는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리고 대피하라는 말을 했다. 방송을 했다라고 지금 뭐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경이 와서 우리를 구조한 뒤에 나머지 승객도 구해낼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속마음에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넌 그렇지 않았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도를 입증해낸다는 게, 또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낸다는 게 정말 힘들죠. 무슨 물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정황 증거와 승객들이 남긴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내는데, 부작위에 의한,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사람들이 선장 등 4명에게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느냐. 만약에 살인죄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도 수색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간 현재 미 구조자 수, 실종자 수는 3일째 변동 없이 12명입니다. 구조팀이 선체 일부 절단하고 그래서 일부 수색 속도는 좀 빨라졌는데요. 장애물 그런 게 많이 쌓여 있고, 어제부터 이제 유속이 조금씩 빨라지는 또 중조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말 참 뭐 좀 될라 하면 중조기고 유속 빠르고 안타까운데, 하루에 그래서 수색 작업이 불과 1시간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아직 12명 가족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청와대 앞에서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그 경찰의 원천 봉쇄가 됐잖아요.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밤 8시쯤에 집회가 시작됐고요. 이제 한 심야 자정무렵 가까워지면서 청와대까지 행진하자 이래가지고 한 100여 명이 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당연히 막았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69명이 경찰에 연행돼서 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